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2차 등교 개학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어제 문을 열었죠. 그런데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물류센터가 위치한 부천 그리고 인근 지역인 인천 등지의 각급 학교 등교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수는 70명, 현재 4,000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잠해지는가 했던 코로나 확산세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차 급속히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걱정이 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면 집에서 쉬기. 나와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은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하시는 건데요. 자, 잠시 후 일부 반찬 토론에서는 사은품 받으려고 커피 300잔을 버렸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하죠. 여러분의 문자 받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용하셔도 됩니다. 3분 요가 리씨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지난 주말 여의도에 위치한 커피점에 커피 300잔이 버려졌습니다. 커피 음료 17잔을 마시면 여름맞이 한정판 사은품을 주는데요. 그걸 받기 위해서 커피 300잔을 주문하고 버리고 간 이야기. 요즘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식탁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대체 그게 뭐라고 마시지도 못할 커피 300잔을 주문하느냐. 이른바 득템도 좋지만 너무 극성이다. 이런 눈초리도 있고요. 아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받는다는데 부러우면 부러웠지 뭐가 문제냐. 문화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반찬 토론 주제는 한정판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을 하는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 반대 찬성 의견도 좋고요. 사은품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담도 좋습니다. 나는 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봤다.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반찬 토론이 인기가 정말 많은 코너인데요. 지금 100분 토론, 그다음에 끝장 토론 이후에 최고의 토론 프로그램이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박명수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출연 이후에 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많이 건방져지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옆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예. 5090번님께서는 우리 네. 전민기 팀장님 오시자마자 네. 전민기 팀장님이 오뉴스에서 슬라생으로 컴백하면서 우리 노무사님 방송 분량이 좀 줄어든 것 같다고. 더 줄여야 돼요. 좀 더 그런 코너는 임팩트 있게 하면 됩니다. 딱딱 치고 빠지는 식으로.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해라. 그럼요. 반찬 토론은 길게 가라. 이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건방진과 더불어서 이기적인 태도까지. 왜 그렇게 몰고 가세요, 자꾸.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에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 주셨는데 특히 지난주에 한 애청자분께서는 우리 팀장님의 그런 소신 있는 모습 좋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 좀 보여달라라고 알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이번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직장인들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물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커피인데요. 팀장님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셔요?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2잔 딱 먹어주거든요. 예. 아침 오전에 한 잔, 오후에 점심 먹고 한 잔, 예. 그렇게 2잔씩 마십니다. 저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정도 기본으로 마시고 네. 오전에 출근하면 바로 믹스 커피 마시거든요. 많이 드시네요. 예, 네. 어떤 커피 드십니까? 뭐 저는 믹스 일단 커피 드시나요? 남이 사주면 커피 전문점으로 가고요. 제가 돈 내야 할 때는 믹스 커피로. 네. 예, 굉장히 이기적으로 표현하셨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커피 전문점 그에서 시즌별로 네.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해프닝과 함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300잔, 저도 SNS에서 사진을 봤는데 새 커피들이 그쵸. 포장용 가방에 담겨서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300잔을 사면 이 사은품 몇 개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보니까 17개 받을 수 있더라고요. 300잔으로 사은품 17개. 그러니까 17잔 마셔야지 사은품 하나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지정한 3개의 음료를 꼭 마셔줘야 되고요. 예. 14잔은 이제 아무거나 마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0잔 보니까 17개 타갈 수 있어요. 예. 지금 밖에서 그 가방이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에 이미 리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제값 주고 그냥 사간 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사간 건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내 돈 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거니까. 예. 그러나 이제 남에게 약간의 피해를 준 점, 그 부분만 조금 질타를 받으면 되지. 이거 뭐, 솔직히 34잔을 사서 예. 2개를 받아가던. 예. 그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하나 8번님께서는 사은품 받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얼마든지요. 근데 300잔 시킨 분은 한정판이라는 걸 이용한 되팔이 아니었을까요? 필요한 분들이 얻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네. 저는요. 이 가방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커피를 사는 행동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불편하세요? 뭐 본인의 의지니까 상관없지만, 네. 저는 또 그 음식들을 버리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문제 삼고 들어가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거 자원 낭비에다가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더 많은 일거리를 준 거잖아요. 예. 그거를 만약에 사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좀 나눠줬다든지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가방을 받아갔다라고 하면 누구도 욕하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거보다 좀 무리한 지출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예. 사실은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되는 걸 큰 통을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거기다 10잔씩 받아오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좀 비판하는데 그거는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왜 핑클빵 같은 거 혹시 사보셨어요? 팀장님 핑클빵은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어요? 포켓 땡땡땡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핑클빵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성유리 씨 스티커 받기 위해서 예. 저도 5개까지 굉장히 무리한 지출이거든요. 그러나 팬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별다방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갖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 예. 이게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을 때 어떤 희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품 소비랑 비슷한 거예요. 이 가방이 갖기 어렵다고 하니까 예. 나는 이 돈을 내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건 그분의 어떤 자유의지인 거죠. 자유의지다. 네. 그렇게 본인이 많은 돈을 주고 본인이 또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소비 행태는 문제 삼을 거 없다. 다만 저는- 버리는 행동은 잘못됐고. 저는 되파는 것도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이- 대량 구매해서. 이게 왜냐면 예.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는 거거든요. 이걸 누구가 사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허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네. 7712번님께서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래된 일이지만 유명한데 봉지 안에 든 포켓몬 땡땡 네. 그 스티커 모으느라고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슈퍼 앞에 빵 봉지채를 버린 일이 허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때도 많이 그랬어요. 네. 친구들은 스티커만 모으고 빵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그 친구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좀 쉽게 비유하면 예. 사실은 제 뒤에 있는 3분 요가 코너 있잖아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자체가 아니라 예. 그것만 보기 위해서 보고 나가시는 분들 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전 할 수 있어요. 최영진 아나운서 팬이 이런 분들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3분 요가를 위해서 치고 빠지시는 분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냐 치고 이거예요. 빠졌다니요? 그 저는 똑같은 논리로 보는 거죠. 예. 다만 이게 알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빵은 사실 아이들이 글쎄요 빵을 버렸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빵은 챙겨가지 않았을까? 빵을 많이 친구한테 버렸어요. 나눠준다든지. 예, 예. 음.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DK짱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시지도 않을 거면서 외국 기업 배만 불리는 꼴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분 요가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 이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법 긴데 매년 사은품 품귀 현상이 반복되면서 또 이런 과열 현상도 생기고 그러면서 필요치 않은 소비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필요치 않은 소비라고 보는 게 예. 어차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큰 통에 받아가지고 나눠주던 예. 지금 이렇게 버리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 예. 큰 통에 받아가서 물론 한 잔 마실 거 내가 2잔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그 사은품 받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1+1처럼 딸려오는 가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행동까지도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은 기사가 나오는데 예, 예.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게 출시된다더라. 사람들 관심들 언론이 다 집중시켜 놓고서 이것도 살려고 한다. 또 언론이 또 그걸 비판해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언론이 잘못하고 생각이에요. 있다. 예. 예. KYDOC님께서는 저는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뷔페에서 자기가 배부를까봐 초밥에 연어만 쏙 빼먹고 남긴 사진을 봤는데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밥이랑 커피가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버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런 행동도 합니까? 뷔페에서 연어만 먹고 버리는 분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회초밥에서 회만 먹고 밥을 버린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예, 이런 건 비판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예. NREN 쓰시는 분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라디오로만 듣다가 리씨 선생님 언급하는 거 보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되게 좀 늙어 보이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목소리만 듣고 60대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예. 예. 젊으십니다. 사실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만 좀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미국을 보면 아, 스타벅스 그건 맞아요. 굿즈가 거의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굿즈가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반값, 반의 반값.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도 있어요. 예, 예. 이 부분은 좀 저도 좀 못마땅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어떤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게 유행한다.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더라 하면은 예.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발동되거든요. 특히나 이 별다방 자체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죠. 뭐.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커피를 마신다라기보다는 좀 커피 문화를 좀 즐긴다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준 게 바로 이 브랜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주는 사은품은 꼭 가져야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사실은 뭐 다이어리 같은 거 그다음에 텀블러 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매년 이런 우리의 기억들,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년 되면 아마 올해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예. 열광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 플러스 사람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민족성, 남들이 하는 거 나도 꼭 한번 해봐야지라는 것들이 좀 덧대지면서 예, 예. 갈수록 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 받아보시면 실제로 그 돈 주고 똑같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질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브랜드 하나 박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이 한다고 내가 저걸 정말 필요하고 내 생활에 있어서 저걸 꼭 가져야겠다라는 분들이 사는 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요즘 유행한데 예. SNS에 피크닉 떠난 것처럼 한 다음에 이 가방 하나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는 사은품으로
그 의자 또 있거든요. 캠핑용 의자. 그렇습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올려놓으면 지금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거든요. 예, 예. 그 좋아요를 받기 위한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용 의자를 딱 지금 때마침 사야 했는데 예, 이 예. 브랜드 커피를 내가 좋아하고 그런 식의 어떤 소비가 되어야지. 저도 자꾸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별로 필요 없었는데 예. 갑자기 오기가 생기면서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을 버린 행위는 일단 둘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예. 저와 팀장님. 근데 저는 본인이 만약에 필요했다면, 뭐, 필요한 물품 받기 위한 그 구매만 하고, 그렇게 구매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얻기 위해서 구매를 했느냐. 관련해서 3562번님께서는 이게 사재기랑 뭐가 다릅니까 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건만 다를 뿐인데 똑같이 저는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그 포켓땡 빵, 그 스티커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빵 많이 산 거. 예. 그때 당시 뭐 그렇게 비난받고 그런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저는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수량이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기 청취율 조사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그 구매 뭐죠? 그 뭐라고 해요? 쿠폰이요? 쿠폰 같은 거 줄 때 예. 그 문자 50개씩 보내시고 100개씩 보내시는 분한테 비난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라디오를 걸고 넘어지신지 아니 왜냐면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업체도 사실은 이게 마케팅이고 사실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술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사안으로 바라볼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유독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르시네요. 많이 다르죠. 많이 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주시고요. 애청자분들께 또 문자를 좀 받겠습니다. 애청자분은 한정판 받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무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뭘 모았냐면요. 예. 그 월드컵 때인데 1998년에 예. 선수들 책자가 있었어요. 책을 먼저 사고 예. 각 나라에 그 다음에 스티커를 뭐가 맞습니다. 들었는지 모르는 걸 뽑으면 예. 이 선수들을 그 위치에다 딱딱 붙이는 저 게 기억나요.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나시죠?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어떤 상술이었냐면 결국에는 이걸 다 모으기 위해서는 계속 똑같은 스티커가 나오고 필요 없는 것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예, 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붙였을 때 그 어떤 쾌감이라든지 그 스포츠 팬으로서 느끼는 어떤 희열감은 예.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거는 그냥 어떤 문화 현상으로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 아주 위험한 예인데 예. BTS의 특정 굿즈를 받기 위해서 CD를 10장씩 사는 분들 욕할 수 있어요? BTS는 못하겠습니다. 그거 못 건드리잖아요. 이거 그냥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현상만 바뀌었고. 그렇군요. 이거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 예. 논리가 물 셀 틈이 없어요. 빠져나가지 구멍이 없다라는 점 오늘은 패배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는요. 네. 한정 수량이 많아요. 오히려 구매를 하면 음반 시장도 살아나고. 근데 이런 굿즈 같은 건 스타벅스 굿즈 같은 건 수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빈부격차가 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모든 건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모두가 갖지 못하면 못 가진 누군가는 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8번님. 팬미팅 응모권을 준다고 해서 팬심을 이용해 앨범을 수백 장씩 사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그거 봐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0363번님. 사기친 것도 법을 어긴 것도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치탄받을 일인가 싶네요. 저는 능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아무도 300잔의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건 또 왜 그랬는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마셔주면 되지 않나요? 저라면 몇 개 가져와서 주변 사람하고 나눠 먹을 텐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뭐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냐. 저랑 네. 똑같은 전민기 생각이세요. 팀장님과 의견을 좀 같이 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진짜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나가면서 골든벨을 울렸으면 어땠을까. 이거 와서 드세요라고 했으면 예. 가장 완벽한 마무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버릴 바에는.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에요. 아니 너무 짧아요. 지금 다 줄여. 2분 요가로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찬 토론 한정판 사은품을 받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을 하는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전민기 팀장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일 3부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이죠. 리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애플리케이션으로 MSSK님께서는 요가 시간 줄이면 안 된다고. 네, 예. 야 방금 2분 요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호님께서도 요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뭐 4분, 5분으로 늘릴 판인데 줄이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에 반찬 토론을 줄여야 될까 봐요. 왜 이렇게 경쟁들을 하세요?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19 여파로 맘 놓고 밖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는 양은 똑같은데 활동량은 줄어들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부쩍 속이 더부룩한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소화 잘 되는 자세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활동량도 줄고 살도 좀 찌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빨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예. 자, 먼저 두 무릎 붙여서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예. 오늘은 두 무릎 모아주시고요. 붙여야 됩니까? 네, 붙여주세요. 예. 그 상태에서 오른 손등을 왼무릎 바깥쪽에 대줄게요. 예. 네, 그리고 왼손은 등 뒤로 보내서 예. 허리 뒷짐. 예. 네, 그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상체 왼쪽으로 비틀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예. 내쉬는 숨과 함께 무릎에 대고 있는 오른 손등을 예. 종아리를 따라서 바닥 쪽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시고 손끝이 바닥에 닿으면 네, 허리 뒷짐하고 있는 왼손 하늘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게 돼요? 네, 쭉 뻗어주세요. 예.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강한 비틀기 이어갑니다. 다시 상체 일으키셔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근데 소화에 좋습니까? 네, 이 동작이 상체 비틀기 운동이거든요. 예. 사실 이 몸을 비트는 순간 우리의 소화기관인 위와 장에 직접적인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자극을 주면은 소화기관의 활동량이 빨라져서 조금 더 소화를 촉진하는 자세가 됩니다. 몇 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세 이렇게 왼쪽, 오른쪽 비틀기 각각 1세트로 하셔서요. 예. 5초씩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5초씩 10번. 네, 10번이요. 오늘도 자세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HYY님께서는 리시쌤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즐거워요. 요가를 따라하니까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유튜브 보이는 인구가 너무 급증했나요?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분, 5분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문 열고 나가시자마자 급감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더부룩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동작, 소화 잘 되는 요가 동작 따라해봤는데요. 오늘 점심 드시고 커피 마시면서 잠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3분 요가 오늘도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요가가 너무 빨리 끝난다고 지금 아우성 중이신데요. 옆에 노무사님 모셔 있습니다.
노무 시간을 줄일 수 없기에 제가 좀 빨리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노무 상담 시간을 좀 줄이든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2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노무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요즘 골목 상권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돈들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처럼 찾아가는 대면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여기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또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우리 친절한 노무사님께서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더불어서 실시간 소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춘천 펜션에서 소방관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는 속보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요가 시간을 좀 늘려라 네.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아무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갑자기 양보를 하시면 네. 좀 싸우셔야죠. 뭐 핵심적인 것만 딱 짚어드리고 더 쉽게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애청자분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네. MSSK님께서는 그냥 전민기 팀장님하고 노무사님 같이 요가 하시는 건 어때요? 라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네.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을 했다고요? 네네. 그동안 2차 추경 통과되기도 전에 우리 프리랜서 분들이나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분들, 영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죠. 예, 예.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이전부터 벌써 우리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까 하는 거에 많아서 대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예, 2차 예.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발표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우리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 프리랜서분들, 영세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무급 휴직자분들을 위해서 예, 예.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차는 신청 2주 내에 100만 원 지급해드리고요. 예, 예. 대신에 2차 50만 원은요. 7월 내에 이게 3차 추경 예산 통과되면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부터 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다른 직접 홈페이지는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 예, 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에 들어가시면 바로 배너가 떠서 모의 확인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지난 25일부터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개설됐습니다. 오픈을 하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럼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입니까? 지원금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1일부터고요. 신청 마감일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어떤 신청을 받으면 다 완전 거의 정착된 것 같은데 마스크 오부제처럼 이거 역시 오부제로 6월 12일
2주 동안 시행이 됩니다. 뭐 출생연도 끝자리로. 네네, 출생연도 끝자리로 시행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뭐 신청 못하신 분들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지역 고용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상담을 위해서 그 6월 1일부터 어떤 상담 창구를 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지금 가셔도 뭐 상담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예. 6월 1일 이후로 한번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또 무급휴직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직접 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일부터입니다. 네. 지원 대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네. 무급휴직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네. 좀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먼저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은 우리 뭐 회사 다니는 그 근로자분들과 유사하게 뭐 노무를 제공하지만은 예.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프리랜서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예. 들어서는 뭐 학습지 교사분들, 학원 강사분들이나 우리 어떤 학원의 지입 기사분들, 그다음에 뭐 하역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 서비스 종사원 분들, 뭐 AS 기사분들 이 정도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분들은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사업자거나 소상공이라는 건 직원 5명 미만의 사업자분을 직원 5명 미만. 예, 5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물론 이 소상공인 분들 중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처리해 드리니까 예.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요. 3월에서 5월까지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이야 합니다. 예. 다만 우리 그 인력 공급업체 소속으로 돼 있는데 항공기 뭐 취급 업무나 호텔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 다 됩니다. 다 지원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9482번님께서는 네. 강사입니다. 네. 외국인이라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빨리 수업이 시작돼야 할 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지원금은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예. 분들에게만 국내인들에게만 지원됩니다. 다만 우리 외국인 이 지금 학원 강사분 외국인들은 적용되지 않지만요. 예. 어떤 외국인이시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원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5140번님께서는 회사 택시기사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역시 택시기사님도 이것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업장 규모가 조금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이라고 하면 뭐 되겠지만 아무래도 법인체 택시 기사분들 아마도 50인은 넘으실 것 많잖아요. 같던데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든 걸 또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네, 그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예. 신청인이 19년도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예. 또는 뭐 우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예. 요기에 해당된다면은 우리 가구 소득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걸 넘더라도 우리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이시면 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25% 또는 50% 이상 줄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되게 까다롭게 조금 해놓은 걸 수도 있는데 매출에 대한 하락 요건을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네, 1구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 이하. 예. 그러니까 더 저소득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이 25% 이상만 감소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2구간은 그러니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가
되거나 연매출 2억 이하라고 어. 하면 그래도 매출이 50% 이상 예. 감소해야 된다. 소득으로 1, 2구간을 나눈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득으로 조금 더 5천 이하 구간과 7천 이하 구간을 나눴습니다. 5천 이하는 25% 이상 감소했다는 거 입증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2구간 조금 그래도 수입이 괜찮으셨던 분은 50% 이상 감소했다는 50% 이상 감소한 것만 증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용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노무와 관련된 궁금증 지금부터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매출 감소 증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소득 매출 감소는 여기 우리 3월, 4월 평균 매출 소득 그러니까 기준월의 평균 매출 소득하고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매출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기간은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년도 월 평균 소득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19년도 12월이나 20년 1월 중 그다음에 19년 3, 4월 중 특정월 그러니까 3월 하든 4월을 하시던 19년도 12월을 하시던 20년 1월을 하시던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택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것과 평균 소득하고 비교해서 25% 또는 50% 이상 감소하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소득 감소분은 증빙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증빙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특구 종사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거래 당사자와 통장 내역 그다음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그 영세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 그다음에 포스기에 찍혀 있는 우리 포스 매출 내역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 안정 지원금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노무와 관련된 궁금증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담 진행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5908번님, 지난해 9월부터 일했고요. 이번 연도 초에 급식업체랑 계약했습니다. 배식 담당으로 현재는 계약 연기로 수입이 없는데요. 저도 이 고용안정 지원금에 해당이 될까요? 하셨네요. 근로자분이신가요? 아니면 급식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무자신 것 같아요. 그 근로자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 그 무급 휴직에 대한 것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일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원래는 사업체에서 그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평균임금 70% 이상 주는 유급 휴직을 실시했으면 회사가 받으면 되는데 전혀 매출이 소득이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무급 휴직이니까 만약에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월별 5일 이상 하시던가 총 30일 이상 하셨다고 하시면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신청하시면 최대 150만 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3889번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개인 택시도 혜택을 봅니까 하셨네요. 운송업의 경우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 해당되시니까요. 소득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자영업자분이시니까 어떤 그 19년 12월이나 20년 1월에 자영업 영위해가지고 매출이 일으킨 내역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택시는 운행을 하셨을 거니까 그런 것 좀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많은 분들 최대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5449번님, 저희 기관에서 지원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줬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또 뭐 있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사실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일일이 나열해 드리기보다는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에 들어가시면 바로 우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배너가 크게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까 각 영세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자 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서류들의 나열을 쭉 해놨어요. 예, 거기에 보시고 또 관련 서식도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열거를 해드려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2250번님, 신용카드 모집원도 고용안정지원금 해당되나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부분인 거니까요. 아까 소득 지원 대상이나 소득 매출 그 하락 요건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이 되시고요. 네. 0225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남편이 1인 사업체라 의료보험료가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부분이니까 각계별로 따지는데요. 1인에서 그 매출액이 아까 이 뭐 중위소득 따질 필요 없이 연매출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자영업자면 연소득 2억 원 이하면 가구 중위소득을 자료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것만 되시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7497번님, 이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는 태권도장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학부모님께 일시납부 할인을 적용해서 4, 5월 매출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5% 이상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게 되게 까다롭고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복잡한 네, 왜냐하면 그 도장비는 매년 월별로 개진을 하는데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고 할인해 주니까 벌써 일시불로 다 결제를 해 놓으신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시납을 받았지만 우리 이어서 1년이나 뭐 몇 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월할로 분할시켜 버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소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인정되면 뭐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서류만 파악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SM에서 뭐 불인정 통보 받으면 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면 그렇군요. 그 이의 제기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 없이 월별로 받아야 될 부분들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냥 한목에 받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소명을 해보시면 소명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료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 좀 잘 그 서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자가 정말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전화 상담을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0170번님, 학교 방과 후 교사인데요. 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과 후 교사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포함되고요. 우리 방과 후 교사님이니까 인터넷에 조금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배너 뭐 포털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예시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거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일단은 돼요. 해당이 되십니다. 네, 되십니다. 1883번님. 대표님이 일하는 회사 대표님이 부모님이시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회사 대표님이 뭐 부모님이시지만 만약에 자제분이시라고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와서 회사에서 일하시기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시는 줄 알고 신청서를 내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받아들이시는 분이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보거든요. 나중에 어떤 게 문제되느냐.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했으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입 대상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입됐으니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나중에 괜히 부정수급에 휘말리실 수 있어요. 좀 판단을 잘 하셔야겠네요. 판단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지만 진짜 별도로 살면서 근로자라고 하시면 그 인정되면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주셨는데 네. 노무사님께서 따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의 한 전원주택에서 강원도 내 소방관 8명이 집단으로 가스에 중독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중독된 소방관 가운데 2명은 숨졌고요. 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로 전날 동료 직원의 부모님 집에 함께 묵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